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 준비로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계실 텐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 IBM과 함께 이 효과적인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김동영 한국 IBM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IBM에서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고, 예전에는 IBM에서 레셔널 소프트웨어도 인수했고 텔레로직 소프트웨어도 인수를 했거든요.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과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문조사도 이따 발표 이후에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동영 부장님께 이 IBM ELM을 활용한 효과적인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IBM ELM을 이용한 프로세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전다를 보시게 되면 IBM ELM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설계 부분, 그 다음에 테스트 관리 부분,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추적성을 체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적용 사례 위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IBM ELM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IBM ALM 제품은 IBM ELM이라고 칭하는데요. 엔지니어링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IBM은 ALM 제품의 이제 선두 기업인 레셔널 소프트웨어, 텔레로직 소프트웨어를 인수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레셔널과 텔레로직에서 쌓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프로세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분야에 해당되는 솔루션도 다양한데, 이런 제품들의 추적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커스텀 개발을 한다거나 A 제품에 있는 제품을 이제 B에 복사를 해서 추적성을 관리한다거나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객들이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IBM에서는 재즈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이에 바탕을 두어서 각각의 도메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쉽게 엔지니어링 에셋을 관리하고 추적성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V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켓으로부터 요구가 오고 커스터머 리퀘어먼트가 작성이 되고 시스템 요구 사항,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하드웨어나 설계, 기구 쪽 설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설계,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소스 코드, 빌드, 릴리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 반대쪽에는 이제 유닛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 VMV, 그 다음에 릴리스,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다양한 분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시는 요구사항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도울스 넥스트가 재즈 플랫폼 상 위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쪽은 랩소디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랩소디를 통해서 시스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랩소디 모델 매니저를 통해서 설계된 모델을 재즈 플랫폼 상으로 올려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면은 주로 VMV 쪽은 IBM 엔지니어링 테스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통해서 테스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뭐 트래킹이나 플래닝, 체인지 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분야는 IBM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체인지 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분야는 예전에 이제 클리어 케이스 UCM의 베스트 UCG 모델을 따와서 재즈 플랫폼 상에서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트래킹 앤 플래닝은 최근 대두가 되고 있는 에자일 플래닝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 물론 이제 워터풀 템플릿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통해서 문서화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퍼블리싱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추적성을 그래프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인사이트,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각의 이제 도메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례 위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울스라는 제품이 이제 기존에는 클라이언트 모델 솔루션이었는데, 재즈 플랫폼 상에서 웹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한 게 도울스 넥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기존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모델링 쪽만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이제 시스템 모델링 쪽도 고객들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또한 랩소디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테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 분석 기관에서 이러한 IBM ELM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좌측 상단 쪽에 보시면은 IBM의 이제 마켓 프레젠스의 마켓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컨티넨털이 최근에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표준 플랫폼으로 IBM ELM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뭐 다른 회사 제품들도 뭐 장점이 많겠지만은, 특히 이제 IBM 엔지니어링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이점이 크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IO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가 곽강을 받고 있는데, 그 랩소디하고 이런 기존의 ALM 제품 간의 시너지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게 IBM을 선택한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또한 컨티넨탈에서는 그 최근에 이제 에자일 그 프로세스 프랙티스를 전사에 적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에자일 중에서도 세이프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드 에자일 프레임워크를 전사에 도입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으로서 IBM ELM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요구사항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세부적인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해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ELM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IBM의 ELM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솔루션 설명 듣기 전에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IBM ELM이 좀 도입된 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산업군에서는 좀 왜 IBM ELM을 좀 사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하면은 이 ALM 시장의 이제 큰 마켓은 뭐 금융권도 있고, 뭐 국방항공, 자동차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텔레로직이나 레셔널 같은 툴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컴플라이언스 쪽 시장에 많이 치중을 했었고요. 특히 미국 쪽은 이제 국방 항공 분야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토모티브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하고 많은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이 제품을 단일 솔루션으로도 만들면 좋겠지만은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적성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것 바탕으로 이제 재즈라는 플랫폼을 IBM의 인수합병 뒤에 개발을 했고, 이 재즈라는 플랫폼은 이제 링크 기반으로 추적성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추적성의 뭐 개별 솔루션은 이제 업그레이드 시의 문제점, 버전 없이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가 커졌을 때의
데이터를 이제 또 나눴을 때의 문제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확장성 부분도 좀 효과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IBM ELM을 이제 채택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좀 세부 이제 기능들을 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에젠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구사항 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울스는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도울스를 아시는 분은 도울스 넥스트는 뭐 도울스와 같은 제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울스 넥스트는 이제 재즈 플랫폼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울스가 재즈 플랫폼 위에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 뭐 테스트랄지 뭐 소스 코드랄지 이런 분야하고 좀 더 원활하게 추적성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구사항 관리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이제 요구사항을 작성하실 거냐보다는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이냐에 초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분야가 주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작성된 요구사항을 어떻게 추적성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구사항 문서가 많아지다 보면은 어떻게 이 요구사항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OEM과 서플라이어 간에는 이제 REC-IF라는 문서 형태, 그 전에 이제 도울스에는 RIF라는 이제 형태도 있었지만은 XML 형식의 이제 REC-IF 형태로 이제 문서를 주고받을 때 이런 도울스 넥스트라는 제품을 통해서 OEM이나 서플라이어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 스크린샷을 보시게 되면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워드 문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절이 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들에 보면 이제 각각의 넘버가 붙어 있어서 각각의 이제 문장별로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되는 이제 문장을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이제 해당되는 문서에 연결된 각종 링크 정보, 추적성 정보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서가 많아지다 보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관리를 위해서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폴더 구조를 나누게 됩니다. 초기에는 뭐 프로젝트별로 폴더 구조를 가져가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툴을 쓰다 보면은 이제 표준화된 폴더 구조를 가져가게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커스터머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또 이제 고객들 중에 보면은 이런 문서 형식으로 테스트 산출물을 가지고 계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각종 테스트에 해당되는 폴더도 선택을 하시고 해당되는 문서도 도울스 넥스트로 임포트 하셔가지고 여기서 추적성 관리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구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떤 뷰를 가지고 작업하느냐가 그 사람들의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를 보통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문서 보기 형태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어느 정도 이제 문서가 작성이 됐다. 보통 이제 문서를 작성은 이제 워드나 엑셀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문서가 작성됐다 그러면은 이제 보기 형식을 이렇게 리스트 뷰 형식으로 바꿔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추적성을 단다거나 아니면 추적성을 확인할 때 이렇게 문서 형식으로 많이 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랭 넘버라 그래서 요구사항별로 이제 넘버링을 해서 보통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위 요구사항과의 추적성, 상위 문서와의 추적성,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와의 추적성, 그 다음에 설계 문서와의 추적성 등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이기 때문에 하위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설계 문서가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개발이 됐는지, 어떤 부분은 뭐 빠졌는지 하는 부분도 파악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상위 문서니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의 상위 문서인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가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작성했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린 색깔은 저희가 이제 밸리디티 체크라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서스펙트 링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추적성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게 되면 이제 하나를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끝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녹색 체크 버튼으로 확인이 필요한 애들은 이렇게 마름모의 물음표 형식으로 해서 서스펙트 링크를 한꺼번에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작은 아이콘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 버튼은 최근 마지막 테스트가 실패했다라는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랩소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랩소디의 뭐 클래스나 뭐 애트리뷰트, 뭐 오퍼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과 연결해서 상세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랩소디를 통한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랩소디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를 뭐 설계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설계라면 최근에는 이제 시스템 설계 쪽에서도 설계 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표준 노테이션이 UML이라는 노테이션이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SysML이라는 노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컴포넌트를 찾고, 컴포넌트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이런 부분이 주로 설계에서 많이 하는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하면서 동시에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나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만든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 레벨에서 시스템이 동작하는지, 이 인터페이스에서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아니면은 A, B, C로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 용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추적성을 위해서 요구사항과의 연결도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랩소디는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 모듈이죠. 이제 본인의 PC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재즈 프레임워크상에 이제 모델 매니저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모델링 데이터는 이제 본인 PC에서 많이 하는데 형상 관리도 또한 해야 되죠. 그래서 재즈 플랫폼 상에서 모델 매니저에서 모델을 가져와서 모델을 만들고 체크인해서 모델 매니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사항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모델 매니저를 통해서, 모델 매니저는 이제 재즈 플랫폼 상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도올스 넥스트에 있는 요구사항을 가져와서 이 랩소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해서 도올스 넥스트에 있는 요구사항을 이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여기다 가져오고 모델 요소하고 링크를 해서 모델과 요구사항 간의 추적성도 랩소디를 통해서 직접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이제 실제로 모델 매니저를 사용하게 되면 랩소디에서 사용한 모델을 모델 매니저를 통해서 올리게 되면 웹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랩소디 사용자만이 랩소디를 설치를 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웹 브라우저만 있다면은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컴포넌트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요구사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이어그램과 연결한다거나, 여기는 뭐 스크린샷이니까 안 나타나지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각각의 박스에 이제 포커스 박스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를 클릭하고 해당되는 서브 블럭하고 요구사항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OEM 쪽에서 요청하는 게 소스 코드하고 또 요구사항 연결을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재즈 플랫폼 상에 이제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의 형성 관리 모듈을 쓰게 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소스 파일과 어떤 요구사항이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테스트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관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개발팀하고 QA팀, 시험팀, 이런 팀이 보통 많이 분리가 돼 있고, 테스팅 툴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보통 보다 보면은 해당되는 테스팅 툴을 띄워야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툴별로 요구사항을 연결하려면 이제 별도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은 각종 툴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이제 임포트를 해서 이제 마치 하나의 중앙 저장소 허브처럼 관리를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테스트 관리 툴에 들어와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 어떤 요구사항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드파티 툴과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댑터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는 어댑터도 있지만은 커맨드 라인 어댑터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 형식으로 서드파티 테스팅 툴을 불러서 그 테스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저희 테스트 매니지먼트로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어댑터를 조금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테스팅 툴하고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플랜을 테스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를 통해서 테스팅 요구사항이나 모델 등하고의 추적성도 동시에 관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 레코드가 나와 있고, 이 테스팅을 했을 때의 최종 결과, 마지막 결과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 환경에서 실행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샘플에서 실행됐는지, C 샘플인지, A 샘플인지, 하드웨어 인더 룹인지, 소프트웨어 인더 룹인지, 어떤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여기, 기본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다양한 보기 형식을 제공합니다. 일반 형식이 있는데, 추가로 자기가 뷰를 만들어서 추적성 뷰를 만드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성 부분, 예를 들어서 설계에 대한 추적성 부분도 컬럼으로 추가해서 보기로 만들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종 엔지니어링 솔루션, 요구사항 테스트, 설계하는 부분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작업을 했다면은 이제 매니지먼트 레벨에서는 그 현황이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와 저희가 추적성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액티비티 부분이 있을 거고, 아티팩트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액티비티라면은 타스크랄지, 프로블럼, 리스크, 디펙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의 최근 현황 같은 것들을 이제 리스트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현재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거죠. 현재 초기 상태인지, 진행 중인지, 어사인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완료가 된 건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 차트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드릴 다운 형태로 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리스트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티팩트는 주로 관심이 있는 게 이제 해당되는 아티팩트의 속성 부분도 보여줄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추적성 부분을 많이 관리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예로서 시스템 요구사항은 이제 sysRS라는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아키텍처는 sysAS라는 아이디가 붙어 있고,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를 각각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해서 추적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 부분들은 추적성이 이제 매핑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왜 여기가 매핑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애돈에 이제 특히 이제 오토모티브 쪽은 애돈이 있는데, 이렇게 그 추적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적성이 뭐 27개의 요구사항 중에 14개는 뭐 추적성 링크가 있고 13개는 뭐 추적성 링크가 없다 하는 것들도 대시보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이제 주로 국내 고객 중심으로 만든 사례다 보니까 자동차 사례 위주로 되어 있고요. 몇 가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제 준수 부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작업을 했고 실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 메서드 컴포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했는지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ELM을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프로세스의 머추어리티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MMI가 됐건 ASPICE가 됐건 머추어리티 레벨이 있는데 다음 화면은 이제 ASPICE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0레벨부터 이제 2레벨까지는 이제 프로젝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3부터 5레벨은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레벨의 프로세스 머추어리티 레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레벨은 아웃풋을 만들어냈는지 이걸 보통 이제 파악하는 게 레벨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2에는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서 누가 이 아웃풋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이게 이제 프로젝트 레벨의 레벨 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벨 3는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레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거나이제이션 레벨의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프로젝트에 맞게끔 테일러링을 해서 사용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고 증명을 하게 되면 레벨 3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세스는 이제 이 화면에서는 이제 자동차 쪽 프로세스 준수해야 될 프로세스 예제인데요. 그래서 뭐 ASPICE, 뭐 IS2626이 최근에 이제 IoT가 나오면서 뭐 소티프나 사이버 시큐리티 등 다양한 이제 복잡도가 좀 증가를 하고 있죠. 뭐 철도나 뭐 국방, 항공, 뭐 의료 쪽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이제 저작을 해야 될 건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를 저작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웹페이지 형태로 퍼블리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페이지로 퍼블리싱 하려면은 먼저 이 프로세스를 저작을 해야 될 거고, 저작이 끝나게 되면 이제 퍼블리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저작하려면은 먼저 원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인 경우에는 이제 IBM에서 미리 해당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는 IBM 컨텐츠를 가져와서 추정을 해서 퍼블리싱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컨텐츠라면은 직접 컨텐츠를 개발해서 퍼블리싱해서 웹사이트, 프로세스 웹사이트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저장하는 방법은 전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제 문서 형식, 이제 워드 같은 문서 형식으로 내가 좀 테일러링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도울스 넥스트를 활용을 해서 테일러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이제 랜딩 페이지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V사이클, 시스템 레벨의 V사이클이 있고, 뭐 소프트웨어 레벨, 하드웨어 레벨, 뭐 미케니컬 레벨 등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컨텐츠에 나오게 되면 해당되는 자세한 프로세스가 나올 거고, 프로세스를 클릭하게 되면 각각에 해당되는 프로세스 스텝들이 보다 자세하게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저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컨텐츠의 구조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관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테일러링 한다 그러면은 뭐 스텝을 하나 추가할 것인가, 뭐 뺄 것인가, 이 해당되는 프로세스는 이제 다른 롤이 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사람이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작업을 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이 프로세스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 스텝들을 이제 프로젝트 플랜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작성을 하면은 그걸 프로세스 플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에 이제 워크 아이템 템플릿으로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해서 가져가서 프로젝트 플랜을 세워서 담당자를 어사인하고 언제 작업을 했고 언제 종료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는 그래서 이렇게는 타스크 매니지먼트, 뭐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피플 관리 등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관리, 뭐 문서 관리, 뭐 빌드 관리 이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애자일 템플릿과 워터풀 템플릿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반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워크플로우는 그 플로우를 타잖아요. 뭐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간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간반뷰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스테이트 체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반보드는 특성상 해당되는 스테이트에 이제 맥시멈으로 해야 될 워크 인 프로그레스 개수를 가지고 이제 보통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통 간반보드 형태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뭐 굳이 이제 뭐 그렇게 관리하지 않더라도 워크플로우를 간반 뷰의 형태로 또 비주얼라이즈 시키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타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그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 단계에서는 뭐 사전 준비를 하고, 뭐 승인 요청을 하고, 도면 발송하고, 뭐 선행 생산을 준비하고, 회사마다 아마 갖춰진 것들이 있을 건데, 이걸 미리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가지고,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플랜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추가하는 작업에 이제 테일러링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WBS 형태로 이제 해당되는 타스크를 이제 개개인이 할당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시스템이 좀 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은 뭐 프로젝트 팀이 작은 경우에는 뭐 이런 PM 도메인, 뭐 시스템 도메인, 뭐 소프트웨어 도메인, 하드웨어 도메인, 미케니컬 도메인을 이제 한꺼번에 프로젝트 플래너로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은 언제 하기로 했고, 실제 시작일과 플랜 시작일, 그 다음에 완료 여부, 완료율 정도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프로세스도 갖췄고, 프로세스대로 개개인의 할당을 해서 작업도 하고, 산출물도 만들어서 뭐 요구사항 데이터는 도울스 넥스트에 넣고,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매니지먼트에 넣고, 뭐 설계는 뭐 랩소디에 넣고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작업이 됐는지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에이스바이스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증명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의 결과는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 요구사항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이제 링크가 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스파이스 심사원인 경우에는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포팅 도구를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어스 넥스트를 구매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레포팅 툴을 사용해서 테이블 뷰 형태로 시스템 요구사항부터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로 이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건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라는 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구사항은 이제 그래피컬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눈으로 따라가기가 훨씬 쉽고, 여기서 이제 스크린샷이기 때문에 작업하기는 어렵지만은 특정된 타스크를 클릭하고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요구사항이 연결된 하위 요구사항, 뭐 테스트 케이스 이런 것들만 이제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가 최근에 성공했는지, 뭐 실패했는지, 뭐 성공했다면 녹색, 뭐 실패했다면은 뭐 빨간색, 아직 이제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미비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테스트가 불가하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형태로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 기능을 좀 더 활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타스크대로 작업을 해서 어떤 산출물을 만들었나라는 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타스크도 이제 하이라키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타스크의 하이라키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했고, 이 타스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산출물을 만들었는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필요한 게 이 디펙트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디펙트가 발생했을 때 이 디펙트가 이제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서 발생을 했고, 이 테스트 케이스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뭐였는지, 그 다음에 그때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파악하실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 LS 오토모티브에서 에이스파이스 및 ISO 26261을 관리하기 위해서 IBM ELM을 적용을 했고요.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마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뭐 PLM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펙트 관리하기 위해서 뭐 지라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LS 오토모티브에서는 이런 추적성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러도 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다 해서 도어스 넥스트를 통해서 커스터머 요구사항, 뭐 시스템 요구사항, 뭐 시스템 아키텍처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 분야는 테스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느낀 것은 이제 프로젝트별로 또 이제 관리하는 양상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A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V 사이클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 경우에는 레프트 사이드만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좀 디펜던시가 있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프로젝트를 가다 보면 이미 이제 뭐 시스템 뭐 요구사항 명세서, 뭐 시스템 상세 설계서, 뭐 이런 문서들이 있고, 각각의 이제 문서들은 이제 버전별로 또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문서를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복호화해서 임포트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적성 관리를 위해서 아티팩트 타입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2.3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제 추적성을 관리하고, 뭐 2.1에 해당되는 내용만 추적성을 관리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법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티팩트 타입을 분리해서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이제 문서 형태도 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은, 리스트 뷰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추적성 작업할 때는 리스트 뷰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목록, 특히 이제 기능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고, 각각에 해당되는 기능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SWC라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이렇게 기능별로 매핑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이제 설계를 이제 워드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능이 어떤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는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변했는지 보고 싶다면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다이어그램이 이제 아키텍처 문서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추적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사면 사례인데요. 이제 사면은 이런 엔지니어링 아티팩트도 함께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액티비티 프로젝트 플랜도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면에서는 이제 먼저 컨설팅을 받아서 시스템 요구사항 표준 템플릿을 먼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성된 문서를 저희 이제 ELM에 임포트를 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워드 문서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ELM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준수 관련해서 인더스트리 엑스퍼트들과 작업을 해서 레퍼런스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든 게 이제 오토모티브 쪽 레퍼런스 솔루션이고요. 주로 작업했던 컨설팅 업체는 쿠글러막이라는 업체와 했고,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워크그룹에는 이제 유럽의 유수한 이제 OEM들과 티어1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레퍼런스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LM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어떻게 재사용할까요? 하는 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제 요구사항도 작성을 했고, 설계 문서, 테스트 문서를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템플릿화, 기존에 만든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나 테스트나 설계 자산을 복사해서 이제 쓰는, 템플릿화해서 쓰는 그런 구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면에서도 요구사항을 템플릿화해서 재사용하는 구조로 갔었고,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 카피 유틸리티를 통해서 이제 복사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각의 이제 기존 에셋을 복사를 해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외에 또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IBM ELM은 이제 이런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치 개념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복사라는 단계는 빠지죠. 대신 이제 브랜치를 하게 되면은 브랜치와 브랜치 사이에 이제 디퍼런스를 비교하고 여기에 발생한 변경을 다른 브랜치로 딜리버리해서 머지하고 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대신 이제 이 방법을 쓰려면 기본이 되는 이제 이 플랫폼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프로젝트 여건상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에 굉장히 바쁜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유지하는 게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카피하는 방법을 쓰시면 좋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플랫폼은 앞으로 이제 쭉 가져가야 되고, 뭐 요구사항도 개발했고, 테스트 케이스 개발했고, 설계도 개발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추적성을 그대로 좀 가져가면서 넥스트 프로젝트에서 재활용하는 이득이 더 크겠다라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설계, 소스 코드 추적성을 할 때는 기본으로 디폴트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하게 되는데, IBM ELM에서는 이제 이 브랜치를 이제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뭐 트렁크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스트림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스트림에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스트림이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브랜치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아직 이제 국내 고객들은 이제 스트림 하나를 가지고 작업하고 다시 복제해서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스트림 만들고 이제 그런 구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로벌 컴피레이션이 나왔을 때 이제 글로벌 OEM이나 이제 글로벌 티어 1 업체들은 좀 재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재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화하고 컴포넌트화하고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IBM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게 좀 할 여건이 된다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복사 방법과 더불어서 이렇게 재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이제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IBM은 원 홀리스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재즈라는 플랫폼 위에 각각의 엔지니어링 도메인에 해당되는 툴을 넣었고, 기본이 되는 재즈 플랫폼은 이제 링크 기반의 추적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도스 넥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희들이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는 RMM, EWM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나 다큐멘트도 EWM에다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ETM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플랜 앤 워크 아이템은 이제 EWM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각 엔지니어링 툴을 뽑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트레이서빌리티 테이블이나 트레이서빌리티 그래프 형태로 프루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IBM ELM은 이제 재즈.net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ELM 제품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나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벨루에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포럼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질문을 올리고 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이제 관련된 제품 개발자들이 나와서 블로그를 쓰기도 하고, 라이브러리에다가 가이드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작업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펙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직접 디펙트를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재즈.net 커뮤니티 사이트고요. 대신 이제 이 사이트는 영문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IBM ELM을 이용한 프로세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이 거의 그 발표 시간 50분에 거의 맞춰서 딱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요. 그 IBM ELM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좀 이해하는 그런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뭐 저희가 흔히 이제 뭐 PLM이라든지 뭐 ALM 조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그렇고 오늘 시청하신 분들도 느끼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이 IBM ELM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폭넓게 그 프로세스 관리가 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좀 부분이 강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질문들 가운데 뽑아서 이제 답변을 남은 시간 동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 중일 텐데요. 답변 들으시면서 설문조사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ELM 쪽, PLM 이런 쪽이
좀 전문 분야여가지고 좀 많이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정말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지금 몇 가지만 시간 제한 때문에 뽑아서 답변을 좀 컴팩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은 이 IBM의 제품은 AI 솔루션, 이 왓슨이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이 되는데 혹시 오늘 그 설명해 주신 이 IBM ELM 솔루션에도 이 AI 기능이 적용됐는지가 궁금하고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서 작업이 많아지면 그만큼 시간도 참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문서 작업에 대한 지원도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IBM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IBM ELM에서도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 분야가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품질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IBM에서 그 인코세에 보면은 이제 요구사항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왓슨을 훈련시켜서 요구사항의 이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 이제 영문을 지원하는데요. 도얼스 넥스트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평가받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품질 리퀘어먼트 어시스턴트에게 이제 평가를 요청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스코어가 나오게 되고, 왜 이렇게 스코어를 받았는지, 체크리스트에 기반해서,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복문으로 쓴 경우에는 점수가 낮게 나오면서, 이 부분은 좀 단문으로 바꿔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좀, 단위가 누락된 경우, 그런 것들을 찾아주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는 아까 이제 여기도 뭐 나와 있지만은 요구사항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요구사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을까? 이 분야는 지금 연구 분야인 것 같고요. 조만간 좀 제품화돼서 여러분들의 좀 문서 작업을 덜 수 있으면은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PLM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IBM ELM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차이나는 기능이라든지 개선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PLM도 이제 뭐 둘의 기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PLM 업체들이 ALM 툴들을 많이 이제 인수합병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 관점에서 좀 편할 때, 좀 사용률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PLM이 엔지니어 관점에서 뭐 요구사항 관리를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좀 과연 편할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설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설계 툴하고 연동했을 때 설계 툴에서 그 요구사항을 이제 끌어와야 되거든요. 과연 이제 PLM에 있는 걸 설계 툴로 끌어와서 작업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관리 쪽은 뭐 테스팅 툴은 워낙 다양하잖아요. 뭐 소프트웨어 테스팅 툴도 있고 뭐 하드웨어 테스팅 툴이 있는데, 그런 테스팅 툴을 모두 다 PLM에 넣는다면 PLM DB 사이즈가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사이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야지 PLM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 이제 가급적이면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이제 엔지니어링 전용 솔루션을 이용하는 게 좀 좋다고 보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ELM하고 PLM하고 연동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IBM ELM을 도입한다고 할 때 이 오프라인 상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도 그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한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IBM에서 해당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오프라인 상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프로세스 컨설팅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프로세스 컨설팅이라면은 주로 이제 그 분야별로 레퍼런스 모델들이 있거든요. 뭐 CMMI가 됐건 에이스파이스가 됐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해당되는 분야에 프로세스가 없다면은 뭐 CMMI나 에이스파이스를 중거 모델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해당되는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좀 잡아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BM에서 그러면은 이제 CMMI나 에이스파이스 컨설팅을 하고 있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행히도 국내에는 CMMI나 에이스파이스 컨설팅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업체들로부터 이제 프로세스가 셋업이 된다면은 그런 결과물을 IBM 툴에 어떻게 이제 녹일 것인가는 이제 컨설턴트하고 저희 이제 IBM의 이제 ELM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파트너들하고 협업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개선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걸 보면은 이 IBM ELM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과 제조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다른 산업이라든지 이 제조업에서 IBM ELM을 도입을 할 때 어느 범위 혹은 단위까지 변경이나 조정이 가능한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무래도 산업별 사례라든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IBM ELM은 뭐 자동차 쪽은 뭐 GM이나 뭐 아까도 나왔습니다. 뭐 벤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티어 1 같은 업체에 보면 뭐 보쉬나 컨티넨탈,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뭐 여러 업체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특히 이런 추적성 관리가 필요했던 이유가 보통 이제 한 회사가 모든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조립을 해야 되는 OEM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나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또 국방항공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항공에서도 너네들이 잘하고 있어? 프로세스 밟고 있어? 여기 바뀌면은 뭐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파악을 해?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가 많이 이제 쓰고 있다 보니까 IBM ELM은 그런 분야만 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관리 설계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추적성은 뭐 에이스파이스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뭐 요 정도까지만 필요해 하다 보면은 그 정도 레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세스 표준이 결정하는 거지, 이제 툴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유저 가이드를 가지고 간다면은 어느 산업 분야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정도만 좀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질문 오늘 주셨던 내용들을 관련해가지고는 IBM 내부에서도 또 많은 답변들을 사이트 통해서 혹은 이제 따로 이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추후에 한번 사이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이 IBM ELM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개발 고도화를 위한 설계 고도화 과정에서 개발 프로세스 관리라든지 뭐 데이터 관리, 뭐 IT 시스템, 업무 협업까지 이런 핵심 영역에 대한 맞춤형 리포트 제공까지도 좀 가능한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여러 분야를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뭐 확답을 뭐 드린다면은 ELM이라는 툴은 ELM에 들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는 맞춤형 레포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 분야에서 어떤 데이터는 ELM에 넣고 어떤 데이터는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에 넣을 건지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 레포트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IBM ELM에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가 레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Q&A까지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한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좋은 시설에서, 하게 돼서 좋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IBM ELM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은, 저희 이제 여기 질문 답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이제 IBM의
ELM 또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찾아와 주셔서 뭐 질의응답 남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